암묵적으로 하는 야근이라 이거는 진짜 숨이 그냥 턱 하고 막힐 것 같아요. 사장님은 너가 일을 못해서 잔업한 거 아니냐. 근로자 입장에선 업무상 필요해서 한 거다. 팀장님이 시켰다. 실제로 얼마나 언제 근무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야, 이거는 회사에 그냥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실무에서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황당한 다툼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실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100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요? 네, 반대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더니 이 사람은 근로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분한테 교부를 했는데 직원분은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받았다고 확인 서면까지 받았는데 네. 안 줘가지고 직원분이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본인은 받았음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네. 이를 변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요, 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걸 노동위원회에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좀 명확하게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실익이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하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옮겼다, 거주지를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귀향여비를 사업주가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또 이제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만약에 이를 못 지키거나 안 지키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FM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손해가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금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퇴사하기 직전에 내가 사직서 내고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직의 효력은 내가 내자마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수리 안 해주면 한 달 뒤에 발생하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야박한 수 아닌가요? 네. 두 번째는 저희 4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만약에 이직해야 될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직해야 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갑자기. 왜냐?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안 해놨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걸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시고 좀 명확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임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임금은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10대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게 너무도 어렵다 했지만 임금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네요.